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수식이라는 걸 보게 되면 솔리덕스에서는 뭐 파트 모델링을 할 때나 아니면 어셈블리 작업을 할 때 수식을 걸어서 작업을 진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그냥 간단하게 뭐 변수를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파트나 어셈블리에서 치수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수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변수나 함수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A는 뭐 100이다. B는 A 곱하기 뭐 100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값을 변수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함수를 이용을 해서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거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if 넣어서 A 값이 모일 때 B 값은 모여라. 이런 식으로도 함수 값을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그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봐야겠는데요. 제가 먼저 변수, 보통 글로벌 변수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니까 글로벌 변수에서 뭐 A는 100이어라, 뭐 B는 뭐 150이어라 이렇게 값을 넣어놓게 되면 지금 치수 값을 넣을 때 우리가 보통은 치수, 지능형 치수를 누르고 치수를 넣을 때 뭐 그냥 100 이렇게 해서 값만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 변수 값으로 링크를 걸어주려면 는 A, 는 B 이런 식으로 뭐가 는이라는 항목을 넣어서 내가 기존에 입력했던 치수 값이 아닌 변수 값으로 치수를 정의하겠다라고 인식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식 값이 적용되어 있는 치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수 값 앞에 이런 기호가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붙어 있어야지만 내가 무조건 수식이 적용을 한 치수구나라는 거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되고요. 내가 는 해서 A라고 변수값을 지정을 했지만 앞에 이렇게 이 기호, 시그마 기호 표시가 없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수식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입력했을 때 는하고 변수값을 잘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모르고 지정하지 않고 그냥 바로 확인을 누른다든지 뭔가 선택이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는 수식이 적용을 한 것 같지만 적용이 안 된 상태로 그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적용했을 때 수식 값이 잘 적용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 값을 입력하게 되면 왼쪽 피처 매니저에 이런 식으로 수식 폴더가 생기게 되고요. 너가 현재 어떤 값으로 어떤 변수를 만들어서 어떻게 수식 값을 적용했는지 이렇게 확장을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뭐 A부터 뭐 H까지 어떤 식으로 넣었다라고 해서 변수의 값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수 값을 다시 수정하려면 수식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수식 관리를 통해서 다시 내가 기존에 입력해놨던 값들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수식 뭐 삭제하는 방법은 이미 뭐 수식 관리 들어가서 적용되어 있는 행 선택해서 삭제해주면 되는데 한번 예제를 통해서 먼저 수식 값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지금 이런 모델링 형상은 우리가 그냥 치수값을 입력하게 되면 금방금방 이런 형상은 그리실 수가 있죠. 사각형 그리고 돌출하고 원형 그리고 돌출하고 뭐 필렛 넣고 돌출 컷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실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수식을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덕스 다 실행해 주시고요. 혹시 솔리덕스가 없으신 분들도 지금 당장 뭐 솔리덕스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진행하실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화면을 보고 제가 어떻게 수식값을 적용을 해서 모델링을 하는지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1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시고요.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식값을 변수를 지정한 다음에 지정된 변수 값으로 내가 모델링을 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제 파일 나눠드린 거에 보시게 되면 제가 템플릿까지 다 지금 현재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면 이렇게 고급 모델링 템플릿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템플릿을 좀 먼저 추가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덕스 실행되셨으면 옵션 있으시죠? 옵션에서 저희 파일 위치에 문서 템플릿이라고 나와 있게 됩니다.
문서 템플릿에서 제가 나눠드렸던 예제 파일 안에 0번에서 고급 모델링 템플릿이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얘를 추가 버튼을 눌러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요. 저희 파일에서 새 파일 눌러서 혹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솔리덕스를 처음 설치했을 때 솔리덕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템플릿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옵션에서 템플릿을 추가를 했으니까 그 추가한 템플릿을 사용하려면 왼쪽 하단에 고급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창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고급 모델링 템플릿이라고 해서 탭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파트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모델링을 하기 전에 수식값을 이제 먼저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교재 보시면 A부터 H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솔리덕스를 기본적으로 열게 되면 원래는 여기에 보시면 수식 폴더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했는데 수식이 적용되지 않게 되면 수식 폴더는 보여지지 않는 상태가 돼요.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요거를 계속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옵션에 가셔서 이 수식 폴더를 계속 보이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옵션에서 이 왼쪽 공간이 피처 매니저이기 때문에 피처 매니저 항목을 눌러보게 되면 여기 이런 식으로 기존에도 뭐 솔리드 바디라든지 아니면은 뭐 평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항목에 표시라고 되어 있고요.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뭐 사용을 했을 때 사용자가 사용을 했을 때 그때 보여지도록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계속적으로 보이기를 하려면 표시를 눌러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수식 폴더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 수식 폴더가 안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메뉴 도구에 보면 맨 아래쪽에 수식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요거를 눌러서 들어가는 것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수식 창을 열고 제가 똑같이 예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A는 지금 120이라고 되어 있고 B는 A랑 값이 똑같나 봐요. 요거는 약간 저희 엑셀에서 함수 넣는 거랑 똑같은데요. 제가 지금 B가 A랑 똑같다라고 넣으려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글로벌 변수는 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금 앞에 입력해 놨던 A 값이 보이게 되고요. 얘를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문자기 때문에 A는 문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를 눌러서 적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타이핑이 조금 더 빠르니까 그냥 는하고 큰 따옴표하고 문자 넣고 다시 큰 따옴표하고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게 조금 더 빠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C는 10, D는 70, 그리고 E는 50, F는 C에 나누기 2. 여기서도 꼭 반드시 큰 따옴표를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G는 50. 그리고 마지막으로 H는 G 나누기 2.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 ABCD라는 변수 값이 내가 여기 파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파일에서도 뭔가 지속적으로 좀 쓸 거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내보내기를 해서 아예 파일로 저장을 해놓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한번 입력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A는 하고 옆에 가서 칸 클릭해서 입력하고 다시 다음 칸 내려가서 입력하고 옆에 칸 가서 입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입력하는 시간도 꽤 걸리는 편이긴 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변수 값을 다른 데서도 또 똑같이 쓸 거다라고 하게 되면 내보내기를 통해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 파일을 갖고 있다가 다른 파일에서 불러오기를 해서 또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값 입력했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예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 정면에다가 스케치를 할 거고요. 정면 선택하고 스케치 버튼 눌러서 스케치 상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사각형 눌러서 제가 이렇게 사각형 그릴 건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가로가 120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때 제가 똑같이 지능령 치수를 입력을 하는데 그냥 120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변수로 입력할 거기 때문에 는 입력하고 여기 왼쪽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 글로벌 변수라고 나오게 되죠. 우리가 방금 입력했던 ABCD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A 값을 클릭해주면 돼요. 이렇게. 아니면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그냥 큰 따옴표하고 A, 큰 따옴표 이렇게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식이 생기게 되죠. 나머지 것도 똑같이 는 하고 보면 뭐 B를 입력하게 되면 꼭 큰 따옴표 없이도 그냥 B를 입력하게 되면 아래쪽에 변수 입력했던 그 링크 값이 보이게 되죠. 얘를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줘도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력했을 때는 이 시그마 기호 표시가 붙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실제로는 링크한다고 링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링크 값이 제대로 안 걸려 있는 경우는 그냥 단순히 120 이렇게 치수 값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 값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또 다시 한번 피처에서 돌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수식 같은 경우는 그냥 스케치에서만 링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 돌출이나 뭐 돌출 컷이나 피처에서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G로 되어 있네요. G 값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확인. 그래서 입력하는 거, 그 수식값을 입력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그 치수나 피처 값에 링크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죠. 그냥 는 해서 쭉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도 또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에서도 원이 하나 또 그려져 있죠. 면을 선택하고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이 원의 지름값 같은 경우는 현재 D값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원이 하나 더 있죠? 얘는 지금 2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피처에서 돌출. 이렇게 지금 돌출할 때도 만약에 스케치에 영역이 여러 개라고 하게 되면 영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또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스케치에 영역이 여러 개가 존재하면 돌출이나 돌출 컷을 할 때 맨 아래쪽에 보면 선택 프로파일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 프로파일에서 얘가 가장 큰 원으로 돌출을 할지 아니면은 가장 작은 원으로 돌출을 할지 아니면 그냥 이 도너츠 형상으로 돌출을 할지를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일단은 가장 큰 원으로 돌출을 할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 끝까지 이 조그만 원으로 한 번 더 돌출컬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일단 돌출하고 한꺼번에 뻥 뚫는 쪽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높이가 H네요. 이렇게 확인. 그리고 앞에서 했던 스케치를 다시 활용해서 조그만 원이 앞에서 그려놨으니까 그 스케치를 그대로 다시 활용하려면 스케치가 그려져 있는 항목을 찾으셔서 그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피처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케치의 형상, 그 아이콘 자체도 좀 다를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스케치 영역이 하나로 그려져 있는 거, 그냥 사각형. 스케치 한 스케치의 사각형. 뭐 원형 이렇게 딱 단 영역이 딱 하나의 스케치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알고 있는 디귿자 아이콘으로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그 스케치에 여러 개의 영역이 존재한다.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스케치처럼 도너츠 모양으로도 존재하고 이제 뭐 작은 원, 큰 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스케치 아이콘 형상이 이렇게 바뀌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케치를 다시 한번 선택해서 돌출 컷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했어요. 저는 이 선택 프로파일에서 가장 작은 원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양방향으로 뚫어야 되니까 관통 양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스케치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다른 뭐 돌출이라든지 돌출컷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 그 스케치를 다른 데서도 이용했다라는 뜻으로 공유를 했다라는 뜻으로 그 스케치 아래쪽에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또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했을 때 사용자가 어떻게 작업했느냐에 따라서 아이콘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혹시 궁금하셨던 분들은 내가 어떻게 작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이콘이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이 형상으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구나라고 그냥 구분하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렛 한번 넣어볼까요? 필렛? 필렛이 2개 들어가 있네요. 지금 여기 이 사각형 쪽에는 필렛이 C로 지금 변수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원기둥 쪽에는 그 끝부분에 필렛 부분은 F라고 적혀 있게 되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또 그 필렛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 그 모서리를 선택했을 때 이런 바로하기 아이콘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우스가 다른 데로 움직이면 얘가 사라져서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저게 나왔을 때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쪽에 해당하는 필렛 모서리 유형이 있다라고 하면 걔를 바로 클릭하시면 되고요. 없는 경우는 일일이 모서리 선택해서 또는 면을 선택해서 필렛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렇게 전체 외곽을 다 잡을 거고요. 그리고 얘는 필렛 값이 C입니다. 요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필렛을 누르고 이번엔 여기가 되겠죠. 여기는 지금 F라고 적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필렛 수식을 적용해서 모델링을 해봤는데 이 수식을 이용하는 게 왜 이용을 하게 되냐면 지금 저희는 이 수식 값을 뭐 ABC를 막 여러 개를 이용을 해서 이 모델링을 작업을 했지만 만약에 치수 값을 수정해야 된다. 이 A라는 값이 여기도 적용되어 있고 이 원에도 적용되어 있고 여기도 적용되어 있다. 다 똑같이 120이었어요. 근데 이 120이라는 값이 150으로 만약에 변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일일이 모델링을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앞에서 했던 스케치를 편집을 눌러서 120이라고 되어 있던 치수를 150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줘야 되죠. 근데 이렇게 수식 값으로 입력해 놓게 되면 요거 120에서 150으로 변경돼야 되네.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만 이렇게 변경해주면 된다는 거죠. 확인 눌러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A, B였죠. B는 A 값으로 동등처럼 B는 A 이렇게 값을 변수를 지정을 해놨는데 A 값을 변경하니까 B 값도 같이 영향돼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수식을 써서 이렇게 A, B 그 가로가 A, 뭐 B가 뭐 세로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 A라는 값이 여기도 적용되고 저기도 적용되고 저쪽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일일이 값으로 150, 150, 150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수식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는 A, 여기도 A, 여기도 A. 그래서 150이 180으로 변경됐을 때 한꺼번에 변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효율적으로 더 빨리 작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식을 사용해서 작업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수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뭐 편집도 방금 전에 해봤지만 다시 수식 관리 창을 열어서 수식 값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적용된 수식 같은 경우는 수식 관리 창을 보게 되면 맨 아래쪽에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거 어디 치수에 어떤 값이 어떤 수식 값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해서 맨 아래쪽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식을 다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해서 그냥 삭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치수에 적용되어 있는 수식값을 또 지우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내가 만약에 A라는 변수로 수식값을 지정을 해놨는데 얘를 뭐 그냥 값으로 그냥 80으로 값으로 입력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 수식값을 해제해주고 값을 입력해주면 됩니다.